우수 청렴 시책에 대한 모든 것. 청렴 우수 사례 탐구 생활. 대한민국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청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그 중에서도 우수 청렴 정책으로 선정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자, 얘들아 일어나 수업하자. 다 퍼져 있네. 피곤하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래도 일어나자. 너네 청포자 되고 싶은 거 아니잖아. 청포자가 뭔데요? 청포자 몰라? 오호, 큰일 났네. 청, 포. 자, 너네 수포자가 뭐야? 수학 포기해야 그치? 수학 포기한 자, 수포자. 청렴을 포기한 자, 청포자. 왜 말이 없냐? 청렴, 특강. 오늘 청렴 특강 수강 경쟁 장난이었던 거 알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쌤 놀릴래? 너 여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 대학교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꼬마 많잖아. 너네 이런 곳에서 종사하고 싶으면 청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오늘 짧고 굵게 핵심만 따다닥 콕콕 집어서 그냥 떠먹여줄게. 너네 오늘 이 수업만 듣잖아? 청렴 끝이야. 다 끝나. 자, 얘들아,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뭐야? 그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청렴 정책도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청렴 정책들 시행하는 거잖아. 그럼 청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먼저 부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지. 부패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지. 부패가 없어지고 청렴한 사회가 되면 깨끗한 사회 되지 않을까? 청렴 정책도 마찬가지야.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애초에 막는 사전 예방. 그럼에도 부패를 저질렀을 때는 이 사후 관리와 제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먼저 부패 행위 사전 예방의 대표적인 법이 2021년 5월에 만들어졌거든? 혹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지? 이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이야.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된 법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통일적인 법령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도 미리 각 기관의 사정에 맞게 부패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야. 한번 볼까? 자, 특허청이야. 너네 특허청이 무슨 일하는 곳인지는 알지? 특허 내주는 곳이요. 그치? 특허 내주는 곳이지? 특허 받을 때 보통 이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요. 근데 이 변리사가 심사관하고 이렇게 친하다거나 아니면 특허청 출신의 변리사를 통해서 하면 어떨 것 같아? 쉽고 빠를 것 같지? 경호야 어때? 개이득. 경호야, 너는 공공기관 들어가기 어렵겠어. 요즘 공직자들이 얼마나 공정한데. 그렇지만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우리 경호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특허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까? 자, 가장 먼저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게 뭐냐면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특허청 공직자가 특정 변리사를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지. 내가 특허청에 근무하는데 친구가 야, 나 특허를 좀 신청하게 아는 변리사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하면 시켜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여기 밑줄 쫙,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사 회피 제도라는 걸 확대해.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나가서 변리사로 일하는데 심사장에서 만나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수진아, 또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옛날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랑 둘 중에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겠어? 그렇지, 당연히 같은 반 친구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지.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특허청 출신 변리사와 심사관이 2년간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심사 과정에서 내가 아는 이름이 있으면 어이구 하고 흔들릴 수 있잖아. 이 사람이 다 똑같거든. 마음이 흔들리거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대리인 성명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들을 고안했다 이거야. 알겠지 얘들아? 얘들아, 쌤이 이렇게 너희한테 강의하면서 힘들게 일하잖아. 너희도 몇 년 뒤면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쌤처럼 근로자로 일해야 돼. 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굴까? 근로감독관이요. 맞아. 경호 오늘 좋은데? 누군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 이 진짜 공정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사장하고 친구래. 그럼 근로자 입장은 어떻게 했어? 개손에? 개손해? 진짜 안 되겠는데? 뭐 맞긴 맞는 것 같아. 개손해 갔잖아. 반대로 근로감독관이 나왔는데 근로자랑 친구래. 그럼 사장 입장 어떻게 했어? 좀 찝찝하겠지. 뭐가 됐든 공정한 거랑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잖아.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닌데. 그래서 이 고용 노동부, 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근로감독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는 거지. 자, 이제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먼저 근로감독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지. 노, 사. 자, 그러니까 근로자와 회사한테 근로감독의 목적과 결과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생각해봐.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근로감독 하겠다고 해서 막 하게 되면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자, 얘들아,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봐봐라.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건을 회피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거죠. 일단 회피제도. 근로감독관이 가족이나 지인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면 아무래도 공정성이 떨어지니까 지인들이고 가족들이면 공정성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그런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회피제도입니다. 기피제도는요, 이제 반대로 신고인이나 피신고인 입장에서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감독관을 기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알겠죠?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회피제도, 기피제도. 잘 기억할 수 있지? 자, 다음은 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근로감독관에게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에 이 근로감독관이 이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야. 이런 건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제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당연하잖아. 자, 고용노동부 청렴정책 중에 업무 처리 절차 개선 파트는 끝이야.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쌤이 여러분이 내 얘기를 잘 들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봐. 알겠지? 자, 첫 번째 문제.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21년 국회에서 제정된 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잘 들었는데? 이거 너무 쉬웠지? 이해충돌방지법. 퇴직 전에 동일한 팀에서 업무를 같이 한 청 출신 변리사가 대리한 출원에 대해서 2년간 회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 제도의 이름은 뭘까? 오, 정답. 너 입사하겠는데? 자, 이제 마지막 퀴즈.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의 목적만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O, X. 정답은? 정답. 근로감독의 목적만 설명할 게 아니라 근로감독의 결과도 설명해야 된다고 쌤이 말했지? 기억나죠? 자, 오늘 청렴정책에 대해서 쌤이 여러분께 핵심만 따다닥 핵심만 짚어서 여러분 귀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줬는데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 다룬 내용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렴정책들이 있거든? 그건 쌤이 다음 시간에 차차 알려줄게.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끝! 대한민국 청렴 1번지를
청년을 찾아라 청년 정책 발굴 토크쇼 전국 청년 자랑!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우수 청년 시책들을 제치고 올라온 팀들인 만큼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청렴 자랑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또 파이널 라운드에 오신 네 기관의 청렴 정책 담당자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양수산부의 조용수 담당자님 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조민주 담당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나오셨어요. 최지혜 담당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오셨습니다. 박성우 담당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세 팀 모두 오늘 좀 원 없이 자랑을 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첫 번째 우수 시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를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수산부의 조용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조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손발이 척척 맞으시고 준비해 오셨나요, 이거? 네. 두 분은 어떤 일로 또 오늘 청렴 자랑에 나오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제 2018년부터 그 외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이제 반부패 역량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그 중에 청렴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제 국민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해 자랑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 이름부터 벌써 굉장히 흥미가 생깁니다.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라는 건데 어떤 계기로 이 제도를 또 시행하게 되셨을까요? 네, 여객선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렇죠. 어느 부분보다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안전관리 점검 체계를 재정비할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감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 청렴 자랑이니까 오늘 그 시책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자랑을 해주시죠. 네, 그럼요. 먼저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업무 협조를 추진했습니다. 국민 참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쩐지 여기만 이제 두 분이 한 팀이시다 했더니만 이 두 기관이 함께 협업을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한 제안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이제 함께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매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위촉해왔습니다. 위촉된 감독관을 대상으로 여객선 안전 운항 관리 체계와 관련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서해, 서남해, 동남해 3개 권역으로 배치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직자들이 하던 일에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좀 보셨을까요? 네, 민간 참여를 포함하여 진행된 현장 점검으로 지적사항 175건을 발굴하였고 이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객선 안전 점검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감독관 제도가 청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이제 시책 담당자로서 윗분들한테 칭찬도 받았고 성과를 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칭찬만 받으셨을까요? 보통 이런 칭찬과 함께 옆에 수반되는 어떤 금일봉이라던가 포상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을 법한데 없으셨을까요? 그런 건 딱히. 없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칭찬과 뿌듯함이 컸던 국민안전감독관 도입 사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청렴 시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혜 담당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나온 최재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네. 이에 대적할 만한 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청렴 시책 뭐였을까요? 네, 저희는 그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조직 내부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는데요. 다양한 모의 상황을 통해서 직원들의 부패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모의 신고 훈련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네, 우선 직원들에게 부정부패 가상 상황을 메시지로 부여하고 이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해서 청렴감사실로 직접 제출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우리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6개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요. 가상 상황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제공해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도 맞지만 이 앞에 모의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직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상 상황이다 보니 긴장감과 관심도가 낮기는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우수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내부 평가지표와 연계되는 청년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념품 좀 좋은 거 주셨나요? 네, 저희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수건 네. 뭐 어떻게 실크였나요? 좋은 거였나요? 부드러운 거였죠? 네, 좋은 거 드렸습니다. 네. 그죠. 뭐 또 좋은 거면 또 이렇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손수건. 그러면 이 모의 신고 훈련을 통한 성과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2019년에 65%에 그쳤던 모의신고 즉시 참여율이 2020년에는 82%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실행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금품 수수 사건이 발생해서 해당 직원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택배로 반환 조치하고 이를 청년감사실로 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모의신고 훈련이 도입된 이후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0으로 수렴하였으니 이에 대한 효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거의 없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네. 효과가 정말 컸네요. 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청렴 자랑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박성우입니다.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은 청년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 취약 분야의 어떤 발굴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당 청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최근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부정사용 그리고 발전소 투자 사기 등 부패 위험이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부패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을 말씀하시니까 혹시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정 사용 액수? 예, 제 기억으로는 한 2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억 원이요? 저도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 정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패 위험의 원인은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미흡한 제재, 그리고 태양광 관련 가짜 정보의 전파, 그리고 미비한 사후 관리 및 이에 대한 규정의 미정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해결하고자 피해 접수 콜센터를 운영했고, 여기서 수집된 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거쳐서 보조금 부정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그리고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드뉴스, 유튜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가짜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책으로 얻은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보조금 사용 실태 조사와 부정 사용 제재를 통해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종합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민간 분야의 피해 사례를 크게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사후 관리를 통해서 사업자의 부당 수익 비위를 예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발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청년 문화 정착,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국민의 세금을 위해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팀의 청렴 자랑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먼저 여객선 안전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국민안전점검단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금품 수수 반환 및 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청탁금지법 모의신고 훈련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당수급 및 부패 행위 발생을 통제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이 모두가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세 사례들이 너무 또 훌륭하고 우수해가지고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 어떻게 마음의 결정들은 되셨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청렴 정책을 찾는 전국 청렴 자랑! 여러분의 선택은요? 때는 2015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야. 세상을 바꿀 청렴 정책이 시작된 해였지. 근데 잠깐, 혹시 너한테 학창 시절에 급식은 어떤 존재였어? 급식.
유일한 낙이랄까? 그거 먹으려 학교 갔지. 유일한 낙. 이런 밥이 정말 낙인 학생들도 있는데 많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 급식이 온갖 비리의 온삭이라면 어떨 것 같아? 비리? 애들 먹는 걸 가지고? 위장 업체를 세우거나 업체끼리 짜고 학교 급식 입찰에서 계약을 따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급식 비리 뉴스 기억나? 나 기억나. 사실 급식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 자, 생각해봐. 학교가 급식을 제공하려면 식자재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식자재 납품업체한테 학교 입찰은 엄청나게 큰 수익원인 거지. 하긴 뭐 학교 전교생이 못해도 한 1000명씩 되니까 그렇겠다. 맞아. 이런 이익관계가 성립하면서부터 이 급식 비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이어져 왔던 거야. 특히 옛날에는 대부분 학교와 업체 간의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거든. 그래서 2013년 정부는 학교 급식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목표 아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전자 입찰 제도를 도입해. 전자입찰제. 그런 게 진짜 필요하겠다. 그래서 비리는 좀 없어졌어? 없어졌을까?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이 급식 입찰 시스템을 악용하기 시작했어.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업체를 세우거나 업체끼리 짜고 계약을 따내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하여튼 나쁜 일 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다들. 나쁜 일은 머리가 참 좋아. 그렇지?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더 심각한 거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들도 발생했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도용하거나 소독 증명서를 위조하는 일이 다반사였지. 아니 속일 게 없어가지고 애들 먹는 거 같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진짜 나쁘지. 왜 그래서 당시 학교 급식을 먹고 단체 식중독 걸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 이쯤 되니까 학교 급식의 질은 말할 것도 없이 떨어졌겠지.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신은 당연히 커져만 갔지. 아니 이게 진짜 나쁜 게 뭔지 알아? 음.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인사도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인사도 밥으로 시작하는 민족인데 당연히 화가 나지. 화가 날 법도 하지.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 이대로는 안 된다. 난리가 난 거야.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학교 급식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걸 안 뒤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바로 어디였어? 부산광역시 교육청이었어. 어둠의 급식 비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학부모부터 학교 선생님, 교육청, 시민단체, 식약청 등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어.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급식 비리 업체를 골라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위장해서 직원인 것처럼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잠복을 좀 할까? 잠복, 위장 직원. 뭐 이것도 좋지만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겠네. 기습 공격 아니겠어? 불시에 찾아가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부산 시내 식재료 공급업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중심의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을 구성해서 매월 불시 점검을 나갔어.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 이건 효과가 있었어. 점검 결과 드러난 27개의 불량 의심 업체에 대해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했고, 위생 불량 업체는 영업 정지를, 이용 약관을 위반한 업체에는 급식 전자 조달 시스템 사용을 정지해버렸어. 27군데 아주 그냥 뭐 다 싹 다 털렸구만. 아주 그냥 싹 다 털었다고 보면 되지. 이 외에도 교육청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찰청 중심의 위장의심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위장업체를 선별하고, 교육청 부산시 중심의 합동점검을 통해 새벽 시간대에 성행하는 대형 농산물 시장의 불법 유통을 단속해버렸어. 여기 다 모여있네. 이건 뭐 거의 어벤져스 아니야? 급식 어벤져스? 여기에 한꺼번에 다 있다고 보면 된다. 자, 학교 밖에 빌런들 이렇게 무찔렀으니 학교 내부의 상황도 관리해야겠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급식 모니터단을 꾸려서 매일같이 이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과 안전을 점검했어. 또 교육청은 학교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없어서 급식 비리업체를 적발해내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 그렇겠다. 하긴 뭐 적발을 한다고 해도 뭐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겠어. 맞아. 권한이 있어야 좀 집중하고 좀 깊숙이 좀 점검을 할 텐데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교육부의 학교급식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법률 개정을 요청했어. 그리고 사법권 부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갔어. 이 급식 뭐 납품업체 점검단만 해도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시민단체, 교육청, 식약청 이렇게 5개, 5개에다가 모니터단, 법률 개정까지 되면 뭐 이건 부산 급식은 안 깨끗할래 안 깨끗할 수가 없겠는데. 물새 틈이 없는 거지. 빈 틈이 없다고 봐야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그런데 근데 난 이게 제일 궁금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리 업체들이 적발됐을까? 궁금하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학교급식 비리 근절에 나선 이후로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수가 크게 줄었대. 자, 여기 이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된 식재료 공급업체 수가 들어있는 보고서야. 보면 2016년에는 610개에서 2017년에 300개로 크게 떨어진 게 보이지? 여기 있네. 그러니까 한 절반보다 더,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야.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수가 줄었다는 게 뭐로 의미하겠어? 껍데기는 가라. 위장업체, 불량업체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업체들만 남았다. 이렇게 나왔어. 정답. 또 내가 아까 교육청은 학교급식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관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민간하고 공공기관, 유관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비리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증가했대. 다행이다 진짜. 속이 다 시원하거든.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 놓고 좀 맛있게 급식 먹어도 되는 거 맞겠지? 맞아. 적어도 학생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안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때 그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지금까지 살펴본 영상 속 청렴 정책들은 부패 방지 시책평가 제도에 따라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사례들입니다. 부패 방지 시책평가 제도란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을 1년간의 추진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지표별로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부패 방지 시책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여 공직자의 청렴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청렴도 측정이 각 기관의 부패 수준을 진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이 기관들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책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